이번 시간에는 수업용 전자필기장 원노트 클래스 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자료와 과제를 배부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번역, 수학 기능, 그리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교실 수업에 최적화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즈에서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에는 특히 수업용 팀즈에는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클릭을 하면 수업용 전자필기장 설정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필기장이 있다면 기존 전자필기장 콘텐츠에서 하시면 되지만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빈 전자필기장을 활용합니다. 여기 나오는 메뉴는 학생들이 제공받을 원노트 클래스노트의 모습입니다. 학생 이름이 부여가 될 것이고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유인물부터 퀴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사가 원하는 모습대로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이렇게 저의 수업에 맞는 형태로 수정을 했습니다. 처음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생성할 때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을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노트의 구조를 간단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노트는 기본적으로 가장 상위 개념인 전자필기장, 책으로 치면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아래에 각각의 섹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섹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페이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 그리고 목차, 각각의 페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크게 4가지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사 전용, 그리고 콘텐츠 라이브러리, 협업 공간,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사 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전용은 교사에게는 보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 중간에 학생들에게 갑자기 배부하는 퀴즈나 또는 과제, 그런 것들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라이브러리는 학생들에게는 보여지지만 수정 삭제 등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PDF나 또는 수업 자료 이런 것들을 넣어 놓게 된다면 학생들이 중간에 자신들의 자료가 분실되거나 손실되어도 이곳에 와서 자료를 항상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 모두에게 보여지지만 수정이나 삭제 등은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료를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는 공동 작업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학생들 모두에게 자유롭게 보이게 되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협업을 할 수가 있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각각 이렇게 제공된 자신들만의 영역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팀즈에서 학생들에게 콘텐츠를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이라고 하는 탭이 존재합니다. 이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는 바로 이 페이지 배포입니다. 페이지를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페이지 배포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배포할 페이지를 먼저 이쪽에 열어 놓아야 합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학생들에게 배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배포를 누르고 페이지 배포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느 섹션에 학생들에게 배포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교과서 PDF에다가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포를 누르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 창은 닫아도 페이지는 계속 배포됩니다.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잘 되었는지 학생들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학생의 교과서 PDF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좀 전에 배포했던 교과서 페이지가 이렇게 배포되었습니다. 방금 활용을 해본 페이지 배포 기능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자료를 배포할 때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개별 배포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중간에 전학을 왔거나 또는 별도의 자료 배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 배포를 누르게 되면 어떤 학생에게 배포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게 자료를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자, 223페이지를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학생 4번 친구에게만 클릭을 해서 필요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번 학생에게만 배포가 되게 됩니다. 4번 학생을 클릭을 해서 배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방금 배포한 223페이지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배포는 그룹별로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배포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각각의 그룹에 이렇게 배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1조에게만 배포를 하겠다 하면 클릭을 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서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배포할지 선택을 해서 배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룹 배포의 경우 처음에 만들어진 그룹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룹 배포를 누르고 새 그룹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룹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 1조 그룹에다가 학생 2명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새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2조 그룹을 생성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룹이 처음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배포하려는 그룹을 클릭을 하고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차 전자필기장 배포입니다. 교차 전자필기장 배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팀즈의 클래스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담당하고 있는 다른 학급의 팀즈에도 이 동일 페이지를 배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현재 팀은 스마트 클래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 팀에 있는 방금 본 자료, 이 자료를 다른 팀으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전자필기장 배포를 누른 다음에 다른 클래스에 배포해 보겠습니다. 1학년 일반 학급으로 배포해 보겠습니다. 기존 페이지 배포 방식과 지금부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배포를 해주시면 현재 이 팀에 있는 자료가 1학년 일반 팀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페이지를 배포하고 나서 잘못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만약 학생들을 일일이 이렇게 눌러가면서 페이지를 찾아서 삭제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한 페이지를 일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이는 222페이지 교과서를 한번 회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삭제 기능입니다. 페이지 삭제를 누르고 위치를 찾아줍니다. 222페이지를 회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학생에게 배포가 되었었는데 삭제하겠다고 말합니다. 얘를 누르면 모든 작업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현재 보이던 222페이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학생도 222페이지가 삭제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섹션을 새롭게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학기 중에 수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섹션 외에도 다른 섹션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에게 새로운 섹션을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새 섹션 배포를 누르시면 이렇게 섹션을 전체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그룹별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에게 배포해 보겠습니다. 자, 새 섹션 배포를 누르면 화면 오른쪽에 섹션명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퀴즈라고 해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섹션이 배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새로운 섹션이 배포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활동을 별도의 툴 없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은 교사 팀즈 화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학생 1의 수업용 전자필기장 화면입니다. 지금 교사가 내가 살고 싶은 집 스케치를 이렇게 배포했습니다. 학생이 교사가 부여한 과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교사는 학생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이 개별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쑥스러워서 못 물어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에다가 하게 되면 교사는 학생의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메뉴 중 학생 과제물 검토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페이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다음에 과제가 수행되고 과제를 한번 잠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배포. 네, 방금 배포한 과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한 다음에 더 이상 과제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과제를 잠그는 기능을 이 학생 과제물 검토 기능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부여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과제를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과제물 검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섹션에 어느 페이지를 제한을 걸지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제에 부여했기 때문에 과제를 클릭하고요. 다음, 자, 방금 학생들에게 부여했던 과제는 이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 페이지는 전체 학생을 동시에 잠글 수도 있고 각각의 학생들을 별도로 잠그거나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를 한번 잠궈 보겠습니다. 페이지 잠금을 클릭합니다. 모두 선택, 적용. 이렇게 학생들의 페이지를 잠그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잠겨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학생 1의 화면인데요.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려고 이렇게 아무리 클릭을 해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잠금을 다시 풀어주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다시 페이지 잠금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학생들은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별 학생을 잠그고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잠금을 누릅니다. 학생 1에게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이는 학생 1은 더 이상 편집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려 한다면 페이지 잠금을 누르고 체크를 풀어준 다음에 적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과제 시간이 제한이 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같이 팀즈에서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팀즈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가끔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기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화면을 쓰거나 하는 부분 또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사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기능만 아주 잘 가져온 원노트 for Windows 10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스 10용 원노트라고 되어 있는 이 툴은 팀즈의 수업용 전자필기장 기능만을 이렇게 별도로 가져온 것과 같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즈에서 봤던 모습들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가벼워서 팀즈보다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노트 for Windows 10 앱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설치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과 같은 웹 버전의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나 또한 학생들이 저사양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기 좋습니다. 웹으로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오피스닷컴에 들어와서 원노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원노트를 클릭하게 되면 수업용 전자필기장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팀의 클래스 노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교사가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연 모습입니다. 학생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복잡하지만 기능 또한 많은 오피스 365 버전, 즉 MS 365 버전의 수업용 전자필기장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화면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 버전의 장점은 여러 가지 계정을 동시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 복사하고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MS365 버전의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이라고 하는 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일에서부터 도움말까지만 존재하게 되고 이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지만 추후에 보이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려면 원노트.com 클래스 노트북 사이트에 와서 수업용 전자필기장 추가 기능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이 기능이 다운받아지면서 다운받아진 파일을 클릭하여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드로이드 버전의 원노트와 iOS 버전의 원노트가 있는데요. 교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모바일 버전보다는 PC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팀즈에서 제작한 원노트를 다른 앱이나 플랫폼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팀즈의 수업용 전자필기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데스크톱 앱 열기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열고 싶다면 이것을 누르면 되고요. 데스크톱 앱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소개했던 두 가지 원노트 앱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것은 MS365 버전의 풀 기능이 탑재된 원노트고요. 이것은 팀즈에 있는 수업용 전자필기장과 굉장히 유사한 약간 간소화된 원노트 for 윈도우즈 10 앱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클릭. 항상과 한 번만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앱을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한 번만을 누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과 같이 화면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윈도우즈 10용 원노트 앱에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스크톱 앱 열기를 누릅니다. 데스크톱 앱에서 열기. 이번에는 두 번째인 For Windows 10 앱을 활용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도 역시 아주 순조롭게 윈도우즈 10 버전 앱의 원노트에서도 이렇게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순조롭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웹에서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브라우저 웹에서 오피스닷컴이 먼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바로 열리게 됩니다. 학습 문제를 풀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